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 전에 나온 올데이 프로젝트 EP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번 EP는 제목으로 그룹명을 그대로 사용했더라고요. 이전부터 이 그룹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앨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할 소주제들, 그러니까 목차를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왜 올데이 프로젝트의 데뷔가 큰 이슈였는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느꼈는지부터 시작해서 테디가 이번 EP를 통해 어떤 방향성을 드러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EP 전체를 트랙별로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우리가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올데이 프로젝트의 데뷔가 케이팝 씬에서 정말 이슈였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하나가 아니라 멤버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안 좋은 그런 게 아니라 서사가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혼성 그룹이라는 것부터가 이슈 그 자체였고요. 그래서 이때 다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눠볼까요? 뭐 솔직히 뭐 올대표가 데뷔 때 이슈였던 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약간 일단 케이팝에서 혼성 그룹 자체가 거의 안 나온 포맷인 거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테디 스타일의 케이팝, 테디의 정체성을 딱 대표하는 팀, 그런 거를 이제 페이머스와 위키드만 봐도 충분히 느껴졌던 대목이었고, 그리고 멤버 중에 특이한 배경을 가진 멤버도 있어서 화제성까지도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음악도 괜찮고 브랜딩도 잘 잡았고 이슈성도 있으니까 2025년도에 데뷔한 신인들 중에서 확실히 상위권에 들어가는 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약간 6월 데뷔 이후 음반 판매량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 13만 5천 장 정도 팔았더라고요. 이게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포르티스가 8월에 데뷔해서 95만 장, 하투아가 2월에 데뷔해서 86만 장 나왔던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화제성에 비해 앨범 전환율이 조금 낮은 편이라 팬덤 측은 아직은 라이트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케이팝 씬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혼성 그룹이라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혼성 그룹 같은 뭔가 자유로운 느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케이팝 그룹을 국내 팬들 위주로 많이 원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커트 씨가 뭐 데뷔 음원 음반이 13만 장 정도 팔았다. 생각보다 뭔가 대중들의 관심도에 비해서 좀 아쉬운 음반 판매량이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뭔가 좀 더 해외 팬들보다는 국내 팬들에게 더 크게 잘 먹혔던 것 같아서 뭐 이런저런 작은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이슈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뭔가 저는 그 음반 판매량이 단순히 뭔가 국내 타겟 이런 것보다도 아무래도 혼성 그룹의 리스크인 것 같아요. 뭔가 명확하게 하나의 팬덤 자체가 성립되는 게 좀 힘든 구조이지 않았을까. 좀 분리되는 그런 구도가 생긴 게 그런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애초에 테디도 이런 걸 예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음. 내놓았을 때부터 이 단점을. 그래서 애초에 음악을 상당히 원몰 타임 기점으로 대중의 눈치를 많이 보는구나라는 걸 좀 더 느꼈던, 그러니까 위키드랑 페이머스에 비해서 좀 덜 대담한 노래들이 나왔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몰 타임 노래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를 이제 한국식으로 약간 현지화시킨 편곡이나 이런 것들이 실험성과 대중성의 완벽한 밸런스의 곡이었는데 이 EP를 전체 들어보니까 이미 이게 대중을 엄청나게 신경 썼구나라는 것을 앨범 전반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혼성이라는 단점을 너무나도 잘 자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앨범 듣고서. 음. 이 지금 커트 씨가 하신 말씀이 이제 다음 주제랑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주제가 테디가 이번 EP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드러냈다고 느끼시는지, 이전 데뷔곡과는 어떤 방향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저도 일단 확실한 거는 힘을 좀 많이 뺐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데뷔 전부터 멤버들을 따라다니는 그 좋은 글씨 같은 이슈에 대해 전면 돌파하는 메시지와 이 퍼포먼스 기반의 데뷔곡들에 비하면 약간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니 씨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초반에 이제 사전에 관련돼서 해외에서 좀 반발이 되는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왜 흑인 문화를 함부로 가져가려고 하냐." 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그래서 뭔가 테디가 만든 이 올데프의 노래나 콘텐츠가 국내에서만 좀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번 EP를 통해서 뭔가 원래는 약간 언더그라운드 씬까지 넘보는 그런 느낌의 '우리 되게 잘한다. 우리 되게 전문성 음. 있다.'라는 모습을 그전에는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음. 이번에는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아이돌이다. 우리가 한 그룹이다.'라는 느낌을 좀 더 많이 보여준 것 음,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커트 씨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항상 테디가 가져오는 음악들이 요즘 트렌드를 정말 많이 반영을 하는 거를 음. 미아오나 아니면 요번에 뭐 이즈나, 이진아. 네. 이제 테디가 관여했던 모든 그룹들이 기본적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올테프는 첫 시작을 사실 케이팝에서는 많이 잘 활용하지 않는 라틴 장르 크로스오버 장르, 음. 로컬 크로스오버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대담한 시도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리안 펑크랑 레게톤 사운드를 가져오고, 왜냐하면 그 사운드들이 사실 힙합 사운드랑도 되게 잘 녹아드는 사운드라서 사실 테디가 하기는 되게 잘 맞아떨어진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찌됐든 케이팝 치고는 꽤 독특한 결이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룹이 글로벌 음악 트렌드를 많이 반영한 팀,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났었거든요. 근데 사실 원몰 타임부터는 약간 이 노스테이지아적인 느낌이랑 뭐 마지막 뒷부분에 뭐 저지 클럽이랑 마지막 하이퍼팝 약간 드럽으로 이제 뭔가 요즘 트렌드를 되게 현지화를 시킨 이런 시도들을 봤어요. 아, 역시 올드플은 다양한 음악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1, 2, 3번 트랙 이후로부터는 다 힙합 트랙이었는데 그거 듣고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힙합 그룹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건 내가 생각하는 올드 프로젝트의 이름에서 줬던 바이브가 뭐였냐면은 어, 매해마다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라는 게 이름에 담겨져 있던 거였거든요, 원래. 근데 뭔가 예전에 그냥 테디가 잘했던 거 하는 느낌? 그리고 근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이해가 가. 약간 조금 이지 리스닝이면서도 퍼포먼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테디가 생각했던 멋의 기준을 올드 프로젝트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적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고 공연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노래가 처음부터 1, 2, 3번 트랙은 되게 대중적인데 4, 5, 6번 트랙은 사실 좀 되게 힙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스터링하는 단계에서 손해를 봤던 트랙들이 아마도 후반부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그룹이 다양한 음악을 할 그룹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은 힙합? 그러니까 힙합 그룹 같다. 옛날 YG 감성이 꽤 나는 그룹? 그렇게 좀 느껴져서 조금은 오히려 이 앨범 때문에 올드 프로젝트에서 기대했던 어떤 다양성이 그리고 방향성이 좀 애매해졌다고 저는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EP 제목이 그룹명인 만큼 확실하게 정체성을 정립한 느낌이 들었습니까? 뭔가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준 것 같긴 한데 그게 커트 씨의 말대로 이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장르를 많이 하려고 하고 다른 아이돌 그룹이랑은 좀 차별되는 사운드를 가져오는 '우리는 그런 그룹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저도 이번 EP를 들으면서 테디가 이전에 프로듀싱을 성공적으로 해 왔던 이제 2NE1, 빅뱅 이런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의 후광이 저는 이 EP를 들으면서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2NE1과 진짜 GDM 탑을 약간 섞어 놓은 느낌? 그런 식의 아이돌 그룹을 테디가 이런 식의 조합을 뭔가 뭐 궁극의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낸 건가, 그런 이미지를 바랬던 건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표 뜯어보니까 실험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보다. 그게 이 올드 프로젝트가 간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해서 들었는데 그 기대를 오히려 너무 못 채워준 느낌? 그리고 좀 오히려 익숙한 장르 쪽으로 살짝 물러난 느낌이어서 원래 이 그룹이 가지고 있던 흥미가 사실은 이런 다양한 케이팝 사운드를 약간 확장시키는 느낌을 기대했던 그룹이 뭔가 옛날 YG 느낌 다시 내는? 다시 옛날 YG 태기 전성기 시절 있잖아요. 그때 느낌을 재현한 느낌? 모르겠어요. 좋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 기대보다는 못 미쳤던 것 같다. 되게 대중 눈치를 많이 봤다.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앨범 트랙들을 다 들어봤으니까 이제 트랙별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음악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어요. 저는 어. 개인적으로 페이머스나 위키드에 비해서 굉장히 미니멀한 트랙들을 좀 많이 가져왔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는데 원몰 타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D&B 기반이라서 그렇지 트랙 자체는 되게 미니멀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대신 음, 이제 보컬 믹스에서 하이퍼팝 질감을 준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과한 오토튠을 거는 것 대신에 제가 듣기에는 약간 '이게 더블링을 한 건가? 아니면은 어떤 이펙트 효과를 준 건가?' 하는 느낌이 드는 그 보컬 믹스가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 보컬 믹스가 사실 이 곡의 무드를 좀 확실하게 만들어 내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미니멀한데 그래 보이지 않게끔.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좋았고 대신 이제 룩 앳 미는 인트로 다음에 이제 바로 코러스가 나오는 송폼 자체에서 '아 후크송 만들겠다.' 하는 그 태도가 확 느껴졌고요. 그리고 코러스 탑라인이 너무 간단해요. 그쵸? 맞아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네 너무 동요 라인처럼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라인인데 이제 대신 이제 뭐 2 절에 애니 랩버스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좀 가벼웠던 곡의 분위기가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런 간단한 후크송의 전형적인 문제점이 메인 모티브로 곡을 디벨롭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음. 보니까 전혀 다른 뉘앙스의 파트가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뭐 대부분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곡도 그렇게 느껴졌는데 대신 납득이 안 될 정도의 진행은 아니었다고 느껴져서 막 엄청 별로는 아니었어요. 대신 좀 다른 어떤 시도를 했어도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룩앤미에 대해서는 네. 살짝 플레이풀한 무드의 곡이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캔트 방식의 훅이 요즘에 많이 쓰이는 훅의 형식이기도 하고 약간 대중들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라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후크송을 애초에 이걸 네. 선정했던 곡의 방식이. 그래서 어느 정도 현 음악 트렌드는 반영을 했는데 솔직히 너무 단조로웠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막 트랙이 조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냥 애매했어요, 노래가.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찬트도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찬트를 되게 드라이하게 뒤에서 그냥 넣어 놨더라고요, 예, 예. 코러스 트랙을. 그래서 네. 오히려 그냥 이렇게 후크송으로 다 같이 뛰어놀면서 막 이렇게 부르는 스타일의 곡을 의도를 한 거면 오히려 쪼끔 그 코러스 파트를 공간감을 좀 줘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끔 이 곡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거야. 그 공연하고 스트리밍 둘 다 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 느껴져. 난 계속 노래 음. 때마다. 그러니까 루케미를 드라이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스트리밍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솔직하게. 네. 근데 네네. 이 노래가 더 매력 있어지려면 아까 벨라 씨가 말했던 것처럼 네. 공연감 있어야 돼. 무조건. 그쵸. 그리고 정말 현장감을 손에 꼭 느껴지게. 탔었어야 돼. 음. 그래서 결국은 룩개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코러스로 이제 단체로 떼창하는 그 코러스 파트가 되게 드라이하게 믹스를 많이 해 놨는데 그거는 이제 커트 씨가 생각하기에는 스트리밍 기반으로 이 음악을 의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믹스를 한 건데 저도 그렇고 느꼈을 때 그거는 쪼끔 더 현장감이 느껴질 수 있는 웻하고 공간감이 좀 느껴지는 믹스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네. 약간 그러니까 테디 씨가 곡을 만들 때 무조건 현장감에서 놀기 좋은 음악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는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에 비해서 네. 스트리밍을 들었을 때 에너지가 안 와닿을 거라는 느낌?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공연에 했을 때는 너무나도 반응이 좋을 거는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 드라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전반적인 이 앨범의 통일감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오히려 이런 노래들은 따로 그냥 내서 이 노래 자체의 매력을 좀 보여주는 게 나았을 법했다. 왜냐면 이 EP 안에서 더블 타이틀로 내기에는 너무 승반된 느낌으로 전 좀 느껴졌거든요. 지향점이. 그게 조금 앨범의 통일감이 아쉬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더 매력이 있을 수 있는 트랙들이 뭔가 사랑을 덜 받을 수밖에 없게끔 설계된 느낌?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트랙 자체는 룩개미라는 트랙 자체는 뭐 EP에 뭔가 흐름이 방해된다라는 느낌이 생각보다 크게 안 들었고요. 대신에 EP에 뭔가 처음부터 원몰 타임으로 시작하면서 깔리는 그런 에너지감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운드적으로 많이 죽여서 그 죽인 느낌이 너무 약간 이질감이 들어서 그래서 그 EP에서 뭔가 흐름을 좀 다르게 가져가지 않았나, 상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이번 EP를 나쁘지 않게 들었던 게 그래도 "우리는 아이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괜찮았어요. 저는 사실 이제 이전에 위키드랑 페이머스를 내고 난 뒤에 뭔가 활동을 보면 뭔가 클럽도 가서 공연을 하고 뭔가 힙합퍼로서의 매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자꾸 보면서 '얘네가 뭔가 실제로 언더그라운드 씬에도 발을 담가 볼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적인 그런 거를 벌써부터 바라는 건가?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좀 했거든요. 어쨌든 그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실력이 그만큼은 아직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직은 좀 더 영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인데 이번에 원모 타임이랑 You and Me라는 트랙을 들으면서 그래도 '얘네가 아이돌로서 뭉쳐서 뭔가 이런 모습을 내고 싶어 하는구나. 아이돌이라는 정체성으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래도 그 두 트랙이 되게 괜찮게 들려서 괜찮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서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사실 뭐 타잔이나 우찬이 뭔가 힙합적으로 계속 한다고 해도 걔네도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그러면 지금 걔네가 올데이 프로젝트나 앨범을 내면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힙합을 베이스로 깔고 도전하는 아이돌의 모습이에요, 사실. 근데 걔네가 너무 강한 힙합적인 자아를 이제 솔로곡이나 그런 거에서도 내뿜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뭔가 대중적인 맛으로 순화를 시켜주는 게 영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영서의 역할이 뭔가 중요하지 않나. 뭔가 안 예전에 그래도 네. 안 그래도 이번에 그 트랙 리스트가 먼저 공개가 됐을 때 네. 영서 유닛에 영서가 포함되어 있는 유닛이 없어서 네.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됐었던 것 같더라고요. 음. 팬들도 약간 그런 역할을 좀 영서한테도 기대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애초에 노래가 많지도 않은데 영서가 없는 게 두 곡이에요. 그래서 네. 영석의 포지션을 그렇게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이었고, 음. 솔직하게 말하면. 그리고 왜냐하면 네. 이게 마지막 5번, 6번 트랙이 완전 이제 베일리 타잔이거든요. 심지어 우찬도 거기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찬은 4번 트랙에 포함되는데, 근데 4, 5, 6번 트랙의 특징이 뭐냐면 다 힙합이에요. 그래서 이미 너무, 그러니까 영서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대중의 기대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이 앨범에 벌써 6곡 중 3곡에 영서가 없어. 그래서 음. 뭔가 그런 것들이 아쉬워진 느낌이 전 받았어요. 또 곡이 너무 힙합 이미지로 가는 느낌처럼 느껴진 거, 오히려. 아예 6번 트랙 같은 경우는 아예 타잔의 솔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올데이 프로젝트의 색깔을 보여줘도 모자를 파네. 너무 팀 곡들 위주로만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되게 크게 남았어요, 개인적으로. 그 트랙마다의 아쉬움보다도 이게 올데이 프로젝트란 정체성을 사람들이 진짜 알까? 이런 우려가 전 더 컸던 것 같아요, 이 앨범을 들으면서. 근데 저는 영서의 그 존재감을 맞아요. 뭔가 이번 EP에서 좀 더 힙합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미지를 더 보여준 것 같아서 영서의 그게 뭔가 덜 부각된 것 같아서 이미지가 중요함이 덜 부각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근데 저는 3번 트랙 그 UNI라는 트랙을 들으면서 거기서 영서 목소리가 저는 되게 잘 들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거기서 영서 목소리의 중요성이 예전에 약간 MC몽의 노래를 들을 때 그 여자 아. 보컬들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네. 킬링 파트처럼. 음.
네.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노래가 노스텔직하면서도 되게 괜찮았거든요. 음. 확실히 환기하는 역할인 것 같긴 해요, 영서의 보이스가.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돌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트랙인데 '아 잘 만든 감성 트랙이다.'라고 그 친구가 느끼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EP를 다 들으면서 그 트랙이 저는 그런 트랙들이 저는 제일 좋았기 때문에 좀 더 힙한 이미지를 너무 개인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다 같이 뭉칠 수 있는 그림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이제 힙합 진정한 힙합 정신 아티스트 약간 이런 지향적으로 가는 거는 쪼끔 지양했으면 좋겠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근데 전 사실 데뷔하고 나서 타잔이 이제 클럽 공연하고 사실 신선했거든요, 굉장히. 그쵸. 그래서 뭔가 저희끼리 예전에 말했던 막 아이돌들도 클럽 공연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자주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게 뭔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건가?'라는 기대도 사실 있었단 말이죠. 음. 근데 아직은 좀 '현실의 벽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번 EP 때 곡의 방향성을 좀 테디가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지만 그 생각을 할 때쯤에 이제 힙합 트랙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굳건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니 씨가 네. 어 케이팝 아이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앨범 들으면서. 네. 근데 이 그룹은 케이팝 아이돌 같지 않았어요, 처음부터는. 그리고 뭔가 지금도 솔직히 이 앨범 들으면서도 케이팝 아이돌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맞나? 사실 아직도 저는 아리까리한데 혹시 그 부분 조금 왜 이 앨범을 들으면서 그래도 케이팝 쪽으로 간다라는 의견이 나온지가 그냥 좀 궁금해서 혹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EP라는 게 느껴졌어요. 일단 힙합적인 유닛곡, 솔로곡 이런 것들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팀곡이 있었는데 왜냐면 아이돌곡 같지가 않아. 솔직히 이 6곡 전부 다 아이돌곡 같다는 느낌이 좀 잘 안 들었어, 솔직하게. 그래서 트랙 자체는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음음. 일단 테디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테디가 예전에 프로듀싱한 그룹 그 아이돌 그룹의 향기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런 테디가 해본 적 있는 노스텔지함이 너무 많이 느껴졌고 그래서 이거는 이 팀 트랙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거는 힙합이나 뭐 어떠한 그런 약간 좀 더 인디 아티스트적인 지향성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장르를 다 차용을 하기는 했지만 되게 아이돌적인 빌드업이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음. 혹시 테디가 했던 그 그룹들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저는 빅뱅이랑 2NE1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음. 그래서 이게 진짜 아 그래서 이제 네. 2 세대 음악 같다는 그 원몰 타임이 "2 세대 음악 같다." 뭐 "Y2K 노스텔지아다."라는 그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쵸. 그런 것과도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다른 트랙들도? 특히 1 번, 3번 트랙 그러니까 뭔가 타이틀로 선정된 게 있으면 그거에 쪼끔 더 방점을 쪼금 더 찍고 그걸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타이틀곡으로 찍어 놓은 것이 뭔가 이 그룹에 대한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어필하려고 하는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음. 그래서 원몰 타임 생각을 했을 때 룩개미는 좀 아쉽긴 하지만 원몰 타임이라는 곡을 생각을 했을 때 네 좀 더 얘네들이 뭔가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이돌이지.'라고 그래도 마음을 굳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원몰 타임이 오히려 노래 자체는 이제 옛날에 했던 그런 음악 스타일을 떠올리게 하는 장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뭔가 그때의 정말 아이돌스러움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뭔가 아이돌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확립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냥 좀 '아티스틱한 면모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약간 여기서 쪼끔 갈리는 것 같은데 혹시 커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생각해요, 벨라 씨랑. 벨라 씨랑 똑같은 생각인데 어 솔직히 되게 마이너해요, 제 기준에. 음. 이거 케이팝 아이돌 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 멜로디보다 그 랩 같은 부분으로 연출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룩 앳미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애니의 랩이 강하게 나온다거나. 네. 그러니까 사실 랩 자체로 연출 주는 거는 진짜 올드스쿨 YG 방식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대부분 그냥 노래 1 절에 랩 들어가고 훅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래도 약간 좀 빅뱅 노래도 들어보면은 뭐 그 랩만 하는 트랙들 있잖아요. 지게인탑이 나와서 한다거나 인트로 곡으로. 네. 그런 것들 보면 진짜 되게 힙합적으로 어떤 랩의 완급 조절, 하이톤하고 로우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그 힙합적으로 되게 근본 있게 만들어가는 힙합 사운드들을 그대로 가져온 느낌이거든요. 약간 빅뱅에서도 약간 수록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봤을 법한 음. 노래들처럼 만들었어요, 여기에 나왔던 EP들이. 그래서 사실 전 반가웠지만 이 그룹이 진짜 힙합 그룹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다 듣고 음. 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룹을 힙합 그룹이라는 이미지로 되게 이미지가 그렇게 기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앨범이어서.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되게 아티스트적인 느낌이 더 어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실히 더 어필된 것 같아서 만약에 그게 더블랙 랩을 원하던 방향성이었으면 이 DIY 정신을 보여주는 그룹으로서 뭔가 이 그룹을 더 알리고 싶었다의 개념이었으면 성공적이지만 만약에 이거 케이팝 그룹으로 가져간다 했을 때
이거 쉽지는 않겠다 이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올데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팬덤이나 꼭 이 그룹의 팬이 아니더라도 케이팝 팬덤의 반응이 혹시 어떤지 알고 계세요? 팬들은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음악이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차별화가 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팬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다. 근데 대중적으로 케이팝 팬덤들한테 인기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살짝 의문점. 왜냐하면 제가 해외 반응을 봤을 때는 해외 쪽이 진짜 반응이 그러니까 뜨겁진 않은 거예요. 이 혼성 그룹 자체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혼성 그룹에 대해서 이미 조금 익숙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남돌 음. 아니면 여돌인 거지. 혼성 그룹이라는 개념이 케이팝 해외 팬들한테는 있지 않는 개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좀 익숙치 않다? 그래서 애초에 조금 어려운 그룹일 수밖에 없다라는 진입장벽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 팬들은 사실 그 어려운 숙제를 넘어간 느낌인데 아직도 해외로 좀 더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악 음. 이외의 활동으로서 이들의 매력을 보여주는 활동이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음악도 음. 그렇게 쉬운 편도 아니고 그리고 음. 혼성 그룹이 애초에 그렇게 친숙한 포맷의 어떤 소비 형태가 아니니까 케이팝 음. 팬덤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자꾸 테디의 예전 그룹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자꾸 빅뱅 2NE1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그룹들도 되게 힙합적인 방향성을 가져가면서 대신에 예전에 빅뱅 TV, 2NE1 TV 이런 예능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다들? 그런 네. 네네. 그런 프로그램들처럼 되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 약간 젊은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요즘 유튜브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자컨들을 많이 생산을 해 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자연스럽게 케이팝 팬들에게 그들의 어떤 모습이 인식되도록 하면은 훨씬 더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악이 조금 대중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대신 자체 콘텐츠 같은 걸로 좀 대중성을 잡을 수 있게끔 네. 그게 또 방법이 될 수 있죠. 요즘에는 또 자컨 자체로 밴드 유입률이 또 크기 때문에 음악은 둘째치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작건이 필수인 것 같아요. 그냥. 필수죠.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가장 최근의 반응은 모르지만 어쨌든 네. 올제프 팬들 사이에서 너무 뭐 우찬이나 타잔 쪽에 너무 힙한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너무 크다. 너무 거기에 음. 빠져 있는 이미지가 너무 심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걸 제가 봐 가지고 그래서 그런 음. 이미지를 좀 대중적으로 잘 먹히게 순화를 시키려면 음. 작컨을 제대로 잘 발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이 그룹의 음. 방향성에 많이 더 중요한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뭐 케이팝을 깊게 판 팬은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기사나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인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만 이제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안 좋은 어떤 태도에 대한 그런 사실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을 알 수는 없으니까 저는 오해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태도에 대한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남자 음. 멤버들에 대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건으로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음악으로는 너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힙합을 하는 힙합 정신의 아티스트 이런 거에 빠져 있다 보면은 사람들도 거기에 매몰돼서 뭔가 저 사람은 힙합한다고 막 태도도 안 좋고 예의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뭐 조금만 뭐 그런 의도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모습을 이제 작건에서 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런 기획을 가지고 가는 그룹이라면. 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혹시 말해도 될까요? 네. 제 생각에는 네. 다 맞는 말인데 약간 솔직히 힙합적인 모습 가져가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만약 솔로라면. 아니면 아예 네. 힙합 그룹이나 남자 그룹이라면은 그렇게 그 방향성으로 가는 게 이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혼성 그룹 안에서의 조화를 이룰 때 너무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찬 씨나 타잔 씨 힙합했을 때 전 매력 되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 남녀로 조화로운 합창의 곡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솔직히 음. 너무 어려운 미션 같아요. 그냥 음악을 맞아요. 듣는 입장에서.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힙합적인 걸 보여주려 한다. 근데 걔네들이 그걸 해왔는데 음. 이것을 억지로 어떻게 보면은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상황에서 전 최적의 밸런스를 찾은 음악 색깔이라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영서 같은 경우는 전 되게 케이팝의 재질이 좀 많이 있는 친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더 튀는 것 같아요, 영서가. 맞아요.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느낌?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좀 보컬적으로 좀 진한 보컬을 뱉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 그룹에는. 좀 더 흑인 음악에 어울리는. 근데 영서는 조금 걸그룹 느낌이 좀 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아쉬워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테디 프로듀스의 더블랙 레이블 해결해야 될 문제는 영서 씨의 어떤 색깔을 더 조화롭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연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그거는 반대 입장이에요.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음, 그 조화를 잘 맞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니 씨가 했던 것처럼 U&I에서 나오는 영서 보이스가 확 튀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근데 그게 전혀 나쁘지 않게 들리고 이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느낌? 그리고 색깔이 없는 음색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도 되게 좋다고 느껴져서. 근데 그건 뭐 개인적인 감상은 그쵸. 어떻게도 솔직히 그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네. 제가 여태까지 흑인 음악들이나 이런 거 있어서는
좀 차라리 이럴 거면 더 YG스러운 게 낫지 않나.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쵸. 조금 다른 방향성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서의 목소리가 뭐 망친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좋아는 있지만 이 그룹의 색깔에 있어서 K-팝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은 그 테디가 생각했던 그 힙합적인 모습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을까? 이거에서 저는 좀 헷갈림을 느낀 것 같아요. 그걸 좀 섞은 느낌이죠, 아무래도. 그쵸. 그 둘 다를 원하는 것 같아요, 테디는. 네. 그러니까 뭔가 완성도적인 느낌에서 완성도를 제가 좀 만족이 안 되는 느낌? 그냥 뭔가 음. 알 거는 같아. 뭔가 잡힐 때 근데 그럼 더 성장형으로 보여주는 거겠거니라는 생각? 지금은? 근데 저는 이것도 다 염두를 하고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뭔가 뭔가 이 그룹 이름 자체가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리고 힙합적인 방향성을 되게 강하게 가져가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다들 약간 능력치도 살짝 이제 맥시멈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사실 아이돌적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게 성장하는 서사에 있어서는 되게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영서 씨를 넣음으로써 그런 '우리는 그래도 아이돌 그룹이야.'라는 초반의 정체성을 구축을 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혼성 그룹이라는 게 사실 전 되게 노래를 함에 있어서 뭐 낮은 음역대에서는 남자들이 쳐주고 위에서는 여자들이 쳐주고 해서 되게 궁극적이고 되게 좋은 밸런스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뭔가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 정도까진 괜찮은데 이제 너무 계속 여러 번 하기에는 뭔가 베리에이션을 주기에는 쪼끔 어렵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쨌든 남자 여자를 섞은 레퍼토리가 뭔가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 그래서 뭔가 이 그룹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점점 할 수 있는 레퍼토리가 좀 많이 적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래서 근데 테디가 노리는 거는 그 이제 처음에 앨범을 내고 계속 앨범을 내면서 그 힙합적인 방향성으로 키워가려고 하는 멤버들이 있다면 걔네를 그 시간 안에 많이 키워서 아티스트처럼 좀 내보내고 근데 그런 전략이 보이지 않나요, 이미? 그쵸. 뭔가 그런 식으로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음. 프로젝트라는 이름에서 그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뭐 벌써 이제 유닛도 쪼개고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진짜 그쵸. 프로젝트 형식의 어떤 진행을 좀 적극적으로 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멤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특이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장점들이 확실한 멤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활용하기 좋죠. 네. 그리고 영서가 만약에 그 정도 이제 성장을 이뤄낸 연차가 된다면 끝듯이 말대로 좀 물들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때 가서 영서가 진짜 그냥 댄스 팝적인 거를 하는 저는 좀 음. 블랙핑크 지수처럼 이제 무슨 음. 느낌인지 뭐 아시겠죠? 네. 예 뭔가 그냥 댄스 팝적인 걸 계속 꾸준히 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는 최소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네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네.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 그룹 안에서 그러니까 영서의 그 재능이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좀 보컬을 해줄 친구가 영서 한 명인 게 조금 음. 너무 큰 짐을 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래 완급에서 좀 하이라이트를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항상 음. 뭔가 왜 이때 뭔가 딱 때리는 느낌이 없지라는 게 전반적인 오디오 노래들의 존재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연출로서 그거를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서 네. 핑곡이라던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컬이 좀 더 세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니즈는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룹에 있어서는. 물론 테디가 편곡이 너무 좋아서 그걸 다 커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뭔가 한 방 더가 필요한 느낌? 맞아요. 저도 이제 보컬의 한계를 이제 트랙 드랍으로 좀 넘긴다는 생각은 항상 했거든요. 곡의 클라이막스가 보컬이 아니라 트랙인 느낌?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기반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베일리가 주인공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뭐 아직 신인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테디와 멤버들의 어떤 지향점과 그리고 A&R이 지금 블랙레이블 A&R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혼성 그룹에게 줄 수 있는 장르라. 이미 이것부터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 솔직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니멀한 힙합 트랙들을 줬다고도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이게 또 남자가 잘하는 그 장르와 여자가 하는 또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섞는 게 참 이게 한계를 짚고 들어가는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음악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 게 느껴졌어요, 솔직하게. 맞아요. 가장 최신의 장르들을 최선으로 들고 네. 와서 최대한 섞어냈다. 솔직하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절대로 A&R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최선을 다하는 게 피부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워낙 기대치가 높은 그룹이어서 더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죠.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룹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유닛적인 방향성으로가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유닛곡을 많이 음. 만들려는 시도가 훨씬 더 많아질 거고 이제 네. 더블 타이틀도 안 낼 것 같고 이제 타이틀도 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음. 생각하기에도 이미 혼성으로 할 수 있는 최고로 뽑아낼 수 있는 레퍼토리들은 거의 다 소모를 했다라고 느껴져서 음. 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어떤 걸 들고 나올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저 예상하는 노래인데
뭐 올릴 예정이셨죠? 유로댄스, 유로팝. 아, 밸런스리 혼성 그룹이 할 수 있는 거를 차라리 가져와 버리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들고. 아, 충분히 가능성 있네요. 그쵸, 그쵸. 한번 해줘야죠. 네. 네. 올 때가 됐어요. 네. 올 때가 됐고 이미 오고 있어요, 사실.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건 사실 온다는 거예요. 온다. 아마 지금 어느 회사의 A&R들은 지금 이미 폴더를 채우고 있을 겁니다. 아, 정말 가능성 있죠. 네. 왜냐면 테디가 진짜 어떻게 뭐 뽕끼는 사운드를 되게 잘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멋있게. 네. 근데 그게 맞아요. 유로팝이나 유로댄스로 했을 때 테디가 만약 그런 걸 만든다면 무조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좀 기대돼요. 그러면 내년에 테디표 유로댄스 썸머송 기대해 보아도 되는 걸까요? 뭔가 나오면 가능성 있다고 무조건 잘 될 봐요. 것 같은데? 그쵸. 무조건 잘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유로댄스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노스텔지어의 연장선으로 아마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유럽 쪽에서도 노스테이지가 느낄 것 같은데. 그쵸. 그건 뭐 확실하죠. 오늘 좀 재밌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마무리하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각 잡고 이렇게 처음 해보는데 그래서 많이 떨려서 제가 생각을 그래도 해온 게 있었는데 제대로 다 말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네네. 다음부터는 생각해온 거 모두 가감 없이 잘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나트 씨는요? 솔직히, 저 정신없이 얘기해가지고 사실 준비는 해왔는데, 네. 내가 뭔 말한지를 까먹었어요. 지금 이 대화가 끝나고 나니까. 근데 어쨌든 뭔가 솔직하게 말했다는 것 같고, 그렇다는 네. 건. 그리고 네. 되게 재밌게, 어떻게 보면은, OD 프로젝트라는 그룹을 되게 많이 기대하는 그룹이기도 하고, 사실 얘기거리 되게 많아서 사실 처음 주제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솔직하게 OD 프로젝트로 통해서 현재 K-pop 트렌드를 어느 정도 말할 때 되게 좋은 그룹이라고 생각해서 말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룹이라서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너무 저희가 했던 말들을 너무 이 그룹을 깐다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그룹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 맞아요. 너무 좋아하고, 맞아요. 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니까 막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좀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맞아요. 앨범 재밌게 들어서 오히려 할 말이 많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진심으로 이 그룹이 대화할 거리도 많고,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그룹이. 맞아요. 성격가 같은 그룹이니까. 전 개인적으로 요즘 어떤 거 트렌드 음악 같아요? 알아보고 싶으면 켈빈 해리스, 음, 테디, 또 음, 누구냐. 그 두 명을 들으면 대충 네. 트렌드를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프로듀서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우리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한번 해볼지 정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너무 어려운데? 코르티스 얘기할까요? 너무 좋죠. 콜티스? 코르티스도 재미있긴 해요, 제 생각에는. 네. 신인들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뭔 얘기요? 신인들, 2025년도에 신인들. 좋습니다. 힙했던 신인들 다루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네요. 그럼 다음 주는 코르티스에 대해서 영상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거기서도 뽑을 수 있으니까. 혹여나 보신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연하고 진짜면은 그거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긴 하지만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